전 시간에 이어서 견무경 인부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부가 이제 19자로 됐기 때문에 19자는 19정면수가 있고 그 19정면수가 19 곱하기 10 하면 361이 됐고 36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입체적인 원을 말한 거거든요. 그 원에도 평면이 있고 입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는 이건 평면적인 원이라 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입체적인 원이 돼야 되는데 입체적인 원에는 이 동그라미가 3개가 들었어요. 이렇게 3개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리면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그라미가 3개가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3번 갈라 한 번, 두 번, 3번 갈리면은 동그라미 일자도 3개고 동그라미도 3개고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될 적에 입체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셋이 하나가 될 적에 입체가 된다고 하는 거는 입자가 이제 6입자를 하나로 했다. 이제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셋이 6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 속에 음량이 들었어요. 또 여기에도 음량, 여기에도 음량. 그러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의 그 중심점이 6개 십자가가 이제 3번 가르면은 6개 십자가가 사각표면에 생긴다. 이제 그랬잖아요. 이렇게 입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삼극이 갈라져야 돼요. 삼극이 6을 통할 적에 비로소 6, 7, 8, 9라는 성수가 나오더라. 그것이 입체다. 이제 이거는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19 곱하기 19, 360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그냥 평면이고 입체로 된 동그라미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렇게 공구라 해요. 그러니까 뭐 축구, 배구 쪽에 이 공구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면이 아니고 전부 다 입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 도수를 보면 물론 이것도 360도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360도는 입체를 만들었을 적에 36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체 중심에 있는 일각이 360. 근데 360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19 곱하기 19. 그러니까 가로 319, 세로 19 이렇게 된 게 바득이다. 해서 인부의 숫자가 19자고 한 것이 그것이 바둑하고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둑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그 바둑판은 요임금이 아들 단주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든 그 깨달음의 도구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걸 오늘까지만 바둑판에 가는 거 오늘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진부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판에는 그 타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또는 화점을 갖다가 이제 별성자, 성점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 별성자, 성점이 맞고 땅에서 볼 때는 꽃타점, 화점이 맞고 근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지만은 그 공통된 건 뭐냐면 중심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화점이나 그 성점은 중심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바둑판에는 9개 화점이 있더라. 그러면은 보세요. 9개 화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19개, 19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정확히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예, 어,
둘, 셋, 넷. 화점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게 화점이에요. 이게. 그 카드폰을 보면은 화점이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갖다가 한 단위로 삼아요. 가로 일곱 개, 세로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가로 일곱 개, 세로 일곱 개. 그러니까 실제 49점이 나오는데 49점의 중심점이 화점이에요. 그러면 실수의 중심이 뭐냐면 4거든. 1, 2, 3, 4, 5, 6, 7의 중심점이 여기 4예요. 4. 그 다음에 여기서도 1, 2, 3, 4, 5, 6, 7의 중심이 4거든요. 그 4하고 만난 곳. 그걸 4지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지사. 이 자리가 화점이다. 예. 근데 이게 전부 다 9개가 있어요. 그런 화점.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냐면은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이게 7개, 여기 7개, 7개, 그럼 77, 49라고 했거든요. 49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화점이 9개가 있으니까 9개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곱하면 441이 나와야 돼요. 근데 361이잖아요. 가득판에는 361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빼면은 이제 80개가 이제 남는데, 그거는 화점과 화점 사이 여기 겹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 또 이제 화점을 그으려면은 여기 겹쳐요. 또 여기도 겹치고. 그렇게 겹치는 게 총 80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빼주면 361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거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은 많이 걸리고, 화점은 7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좌로 7개, 우로 7개, 그게 49더라. 그럼 49가 왜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절에 가면 49제를 드리잖아요. 49제. 그 49제는 그 용도를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느냐면 죽은 사람 영과 천도를 드린다 그러죠.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49일 동안 정성을 드리는 걸 49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49일 동안 정성을 드리느냐?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타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점을 찾기 위해서. 그럼 이게 7이 49라는데 49라는 숫자는 7 곱하기 7인데, 그럼 7은 우리 잘 알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칠성 해가지고 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빛을 내는 거예요. 낮에 빛을 내는 별은 아무리 빛을 발산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태양 때문에 제 아무리 빛을 발산해도 태양빛이 전부 다 가려지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빛이라고 해도 칠성이 내는 빛은 밤중에 빛을 발해요. 즉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갖다가 칠이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지하고 그다음에 혼탁한 세상, 그걸 그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미망이죠.
그 미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7수더라 하는 거예요. 7.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벽에다가 칠을 하고 또 어디다도 칠을 하고 뭐 그림에도 칠을 하고 색칠을 하고 이제 그런데 칠한다고 할 때 그 칠이 숫자 7하고 연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칠한다고 할 때 그 7을 갖다가 원래는 예, 그 이렇게 썼어요. 원래는 칠한다. 또 오칠한다 할 때 오칠자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오칠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칠한다고 할 때 오칠자하고 이칠자하고 전부 다 같은 연관이 있어요. 이 일곱 칠자하고 예. 전부 다 뭘 말하냐면은 어둠을 밝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7이 7 곱하기 7에서 제일 밝아진 게 49더라. 그러니까 49라는 숫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망에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숫자니까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죽으면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망각을 해버려요. 자기 위치를 갖다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자리를 찾는 기간이 49일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걸 이미 밝혀줬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49대를 드리는 형식으로 하나의 문화의 장르로 자리를 잡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걸 7이라는 숫자를 제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7일 동안 대문에다가 수칠 걸듯이 또 그 설립 같은 거 그런 걸 걸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부정을 갖다 막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 어릴 때만 해도 나 그거 많이 봤어요. 그게 7일 동안 그러죠. 근데 요 원조가 뭐냐면은 우리 그 단군 할아버지 그 어머니 단군 할아버지를 낳으신 그 어머니 웅녀라고 있잖아요. 요 웅녀가 그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 7, 1을 갖다가 그 일광을 집했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21일이죠, 이게. 내가 아까 27일 동안 그 애기한테 태어났을 때 7일 동안 그 액막이를 했다. 그 잘못한 거네. 37일 21일이지. 그게 잘못됐구나. 웅녀도 37일을 하고 21일을 한 거죠. 근데 37을 21이라고 77이 49하고 7일 갖다 바탕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37은 뭐냐면은 천진 삼계를 갖다가 전부 다 밝힌다는 거고 77이 49는 천진 삼계가 아니고 내 속에서 스스로 밝아지는 거 최대치로 밝아지는 최대치를 49라고 한 거죠. 예.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빛하고 연관이 깊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화점이 뭐냐면은 이 77이 49. 그래서 가족판 왜 유인경이 만들고 거기다가 화점을 9개를 뒀느냐면은 그 9개의 화점 중심이 77이 49라는 걸 일러주려고 한 거죠, 이제. 근데 왜 9개냐면은 9개라는 사실은 그 구변을 말한다 이제 그랬잖아요. 구변은 하늘도 3변, 땅도 3번, 인간도 3변 이렇게 하는 건데 3이라는 숫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벌어진다. 또 3이라는 숫자를 한자를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은행에서는 1, 2, 3을 갖다가 이렇게 짝대기로 안 거예요. 위조하기 쉽거든. 그 3자도 이렇게 쓰고
이자도 다르게 쓰고 일자도 다른 일자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쓰도록 유도를 하는데 요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석삼이다, 세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거는 뭐냐면은 숫자를 말한 거예요. 세개로 벌어진다는 거고, 이건 벌어진다는데 방점을 찍은 거예요. 하나가 셋으로 갈라진다. 거기에 방점을 찍은 거라면은 요 3은 뭐냐면은 요거는 참여한다는데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3이라고도 읽지만은 참이라고도 읽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여한다 할 때는 이 참자를 써요. 그래서 발음이 삼도 되고 참도 되고 두 가지로 되는데 요 삼자는 요거는 벌어진다는 게 방점이 있다면 요거는 벌어진 게 아니라 벌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적 십거 무게가 3이고 그걸 말한 거 원래 일적 십거 무게 3이고 요거는 일석삼극의 그 3을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요 삼자는 일석삼극 요거는 일적 십거 무게가 3 일적 십거는 열십자를 말한 거고 일석삼극은 한일자를 말했다. 요 그런 걸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어쨌건 바둑판에는 9개 그 화점이 있는데 그 9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9구 이렇게 썼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9개 9구자의 구수는 세월이라 했어요. 세월일자 그 다음에 삐침별자 두 개가 합했다 했잖아요. 그 을이 크게 삐침한 상태 삐침은 움직일 별이라고도 해요. 크게 움직인 상태가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양인 건이 이걸 보면은 세월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이 아버지가 진장남 이게 사진내는 진장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장남한테 가고 장남이 그 다음에 육감수 이게 감이 둘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막내가 누구고 그러니까 남자들만 쭉 연결하면 하나의 세월자가 나와요. 이게 세월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를 또 연결하면 어머니에서 장녀, 중녀, 소녀 이것도 세월자가 돼요. 세월자가 두 개니까 이걸 쌍을이라고 했더라. 결합 이루게는 양궁 쌍을이란 말이 있는데 그 쌍을이라는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양궁 그랬잖아요. 그 궁이 두 개라는 얘기인데 궁은 뭐냐면은 이게 여긴 지금 요거는 이제 북기도기 때문에 북기도는 중심이 평피였죠. 근데 이제 문학도 용담 때는 중심이 이제 문학 때는 중심 5가 들어가고 용담 때는 중심이 6이 들어가고 중심에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끝나면 이제 여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소남, 중녀, 장녀,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중심에 여기 지나다니는 길목이 중심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나가고 그래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두 번 그래요.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중심에서 그래서 중입중출해야 돼. 가운데로 들어가고 가운데서 나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세 을자로 간 거고 가운데는 뭐냐면 궁이라고 한 거예요. 가운데는 이제 궁자는 활궁자인데 움직이지 않는 거고 을은 뭐냐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고 체와 용의 관계죠. 구는 체가 되고 을은 용이 되고 그렇게 보는 건데 한 번 들어갈 때 궁이 하나 있고
구미인자 활동을 하고 또 나갈 때도 구미하니까 그걸 양궁이라고 한 거고, 그 궁도 두 개고 을도 두 개라. 이제 그걸 얘기한 게 이제 양궁쌍의리라고 한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바둑판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바둑판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체 원리입니다. 이게 제가 왜 바둑판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은 바둑판이 꼭 내 인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그 공부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는 납니다. 나.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내가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내가 사라지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떻게 해서 내 머리가 만들어지고 가슴이 만들어지고 사지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이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그냥 운전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고장나면 어떡할 거예요? 뭐 자동차 수리소에 맡긴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수리소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온전한 거는 내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몸뚱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몸뚱이가 고장날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장난 몸뚱이를 의사한테 맡기잖아요, 지금. 과연 그게 올바른 방식이냐? 내가 볼 때는 아니었시다요. 물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어느 한도까지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몸을 다 알아야 돼요. 자동차도 고장나고 뭐 운전하고 하는 것 갖다가 내가 스스로 차를 고치고 운전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운전하는 그런 모든 요령을 다 알고 했을 적에 마음대로 맘 놓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이루고 있는 데는 무형과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유형은 몸뚱이죠. 눈에 보이는 게 금방 알죠. 문제는 뭐냐면 무형에서 유형이 나왔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 눈이 눈동자가 있고 힘태가 있고 왜 그렇게 생겨야 되느냐. 생긴 그 자체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결과거든요. 결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거냐면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거 우리는 신의 뜻이다. 진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8개월 공부를 하고 바둑판을 공부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그 형이상학적인 원인을 갖다 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원인을 알면은 그 결과 고치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런 원인에 관한 거는 쉽게 가르치지 못해요. 드러난 것 가지고 중점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근본적인 인간을 만들지를 못했다는 게 이게 학문의 한계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나도 역시 공부하는 입장이지만은 그 눈에 안 보이는 원인 있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된다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아무튼 지금 제가